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상승 출발했었던 국내 증시, 현재는 다시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치게 됐는데요. 다행인 점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7% 정도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 정책 기조들이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도 해서 시장에서는 큰 악영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분위기로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받아서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 수요 예측에서 일경이라는 규모의 돈이 몰리는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관련주들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2차 전지와 또 오늘 우주항공 업종으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장부터 오후장의 이슈들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죠.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헤드라인 뉴스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LG에너지솔루션 수요 예측에서 일경이라는 돈이 몰린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올해도 IPO 시장이 뜨겁습니다. 올해 시장에 포문을 연 LG에너지솔루션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에서 역대급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사자 주문이 폭증을 하면서 자금이 일경이 넘는 자금이 몰린 건데요. 사실상 IPO 시장에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숫자를 보게 된 겁니다. 경쟁률도 1,500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에 이 공모주의 성장성이라거나 미래 가치를 미리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이 경쟁률이 높으면 공모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의 한 주당 공모 가격은 공모 희망 범위 최상단인 30만 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을 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상장 후의 흐름도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실제 공모가가 이제 30만 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향후에 시가총액이 70조 2천여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뒤를 이어 코스피 시가총액 3위로 바로 단숨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상장 후에 유통 비율이 10% 내외인 품절주에 등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앞선 기간의 수요 예측에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다음 주 18일과 19일 양일간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흥행에 성공하게 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몸값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이 청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와 각 증권사별 배정 물량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는 총 7곳인데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당일에 계좌를 개설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신증권과 하이투자증권 그리고 신영증권은 그러니까 청약 전날인 17일까지 계좌를 만들어 놔야지만이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특히나 증권사별 배정 물량도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비례 방식은 물량이 가장 많은 KB증권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고 균등 같은 경우에는 하이투자증권과 신영증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 마지막 날에 이 청약이 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각 증권사별 경쟁률 끝까지 체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청약 신청하시려는 분들 이런 주의해야 될 점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역 내 총생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서울 경쟁력 1위 자치구 강남이 차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경쟁력이 가장 큰 자치구가 강남구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북과 비교하면 2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강남구의 총 생산량은 71조 8천여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강북이 지금 3조 2천여억 원 정도로 가장 작게 지금 나타났는데 두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21.9배에 달하고요. 2018년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의 총 생산량은 435조 9천여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국의 2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시각 보도본부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보권 속에서 잘 버텨내줬었는데요. 현재 이 시간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에 이례적인 물가 급등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 주었습니다. 국내 증시와는 흐름이 다소 다른 모습인데요. 그래도 전일 전반적인 반등 흐름이 보였던 아시아 주요국들이 오늘은 전반적인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0.27% 내린 2,96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현재 0.77%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소폭의 반등 흐름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객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동일한 매매 동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차이점은 선물 시장에서 기관만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좀 차이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선 매수세를, 또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LG전자, 또 SK하이닉스, LG화학 등으로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PNT, 파라다이스, CIS 등에 대한 매수세가 초반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LG전자, 또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위메이드맥스, 이녹스 첨단 소재, SM 등으로 대한 초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긴축에 대한 우려도 우려지만 전반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장 한마디 긴축 우려감 속 차별화 장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여전히 영향을 미치면서 전일 반등을 시도했던 종목들이 재차 하락을 했다라는 점, 게임주 등을 비롯한 이 성장주가 재차 하락세를 보인 점 등이 좀 지수 하락을 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거기에 이제 투심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종목들의 이런 주가 급락 등은 이 다른 종목들로의 연쇄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모습 등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슈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수요 예측에서 1경을 좀 넘어설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이러한 큰 기대감에 일단 LG에너지솔루션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니까 즉 일종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나라 M&D, M+, 신성 델타테크, DA테크, V1텍 등의 이런 주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인테크의 예만 들어본다 하더라도 지난 12월 30일 이 LG전자와 2차 전지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 등과 또 LG 에너지솔루션으로의 납품 이력이 있는 점 등이 좀 기대감으로 반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방산주들의 강세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방산 부분의 성장이라던가 해외 수주 기대감, 또 우주 항공 부분 등의 기대감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방산업종 전반적으로 관련주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주요 업체들의 해외 수주 기대감이 있는 모습인데, 이 하나 디펜스는 약 2조 원 규모의 이집트 자주포 도입 사업을 협상 중이다라는 점, 또 1조 원 규모의 이 호주 자주포 획득 사업 등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점 등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한국항공우주도 1조 원 규모의 전투기 교체 사업에 입찰을 참여한 점 등 여러 해외 수주에서의 수주 기대감이 잔존해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는 5월 예정이었던 이 누리호 발사가 10월로 좀 연기되긴 했지만 오히려 성공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점 등이 도리어 부각되면서 관련주 강세를 이끄는 모습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같은 요인 등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의류 업종의 강세도 특징적인 모습인데, 작년 연말부터 이 베트남 쪽에 락다운이 종료가 되고 이 주요 생산 공장 가동률이 연말부터 평균 80% 이상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거기에 이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의 고객사들의 발주가 좀 오더컷되는 모습이었는데, 그 발주분이 올해 좀 추가로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는 점 등이 기대감을 유입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같은 요인 등의 한세실업, 또 영업무역, 또 F&F 등의 이런 의류 업종의 강세가 나타났던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방산주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객장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에 있는 이슈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수치인데 시장은 크게 충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CPI 내용과 증시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시죠. 예, 물가 상승 속도가 현재 가파르다라는 것은 증시에 있어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요소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특히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분위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증시에 있어서 추가적인 악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연준이 인식했었던 시점에는 이게 증시에 있어서는 악재였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분위기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현재 대체대표 축소라든지 테이퍼링의 강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의 수치를 확인하는 정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러한 내용은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면서요. 국내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백신 수출액이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백신과 관련된 백신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2022년에 강세 업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앞으로 생태계 어떻게 될지 전망도 좀 짚어주시고요. 이 섹터, 유망한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작년서부터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나선 업체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물을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앞서고 있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언제 정확히 나올 것인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것은 현재 지금 오늘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 유입이 되죠. 아직까지는 해외 제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여전히 백신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 수요는 꾸준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쪽에서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2021년과 같은 그렇게 큰 변화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백신이 개발이 된다라면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조금 선별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소식인데요. 이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면서 이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죠. 계열사들이 분산이 되면서 카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악재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경영진들의 리스크 같은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주라고 불렸었는데 앞으로 계속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 본다라면 주주 달래기에 나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자회사에 대한 상장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카카오라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만 2021년부터 다양한 자회사들을 기업 공개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카카오 그룹주들의 시총은 약 1조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현재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100조에 달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금액에서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또 그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카카오그룹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존 주주분들이 현재 지금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는 다소 냉정한 시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은 냉정한 평가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일단 소폭 오름세로 나타나긴 했는데요. 여기에서 철강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들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 내일은 어떤 종목이 또 강세를 이어나갈지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같은 경우 LG전자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기전자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결국 전기전자 섹터는 지금 현재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섹터가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빠르게 상승하기보다는 서서히 저점을 높여간다는 시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 어제 하루 올랐다 오늘 빠지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는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성이 시작된 만큼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른 시기에 시작하는 게 이제 양적 긴축에도 나설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보다 양적 긴축의 시작점과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리먼 쇼크 이후의 상황을 보면 한 평균 2년 정도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상당히 좀 짧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는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상원 재임 청문회 안에서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하반기부터는 보유자산 축소로 시작하고요. 빠르면은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거는 미국의 지금 직면한 인플레이션이 불편할 정도로 너무 높다는 거고요. 지금 미국 안에 대출 담보보증권, 자산 유동화 기업보험, 또 상업용 부동산 담보증권과 같은 증권화 상품뿐만 아니라 트리플 B 회사채까지도 버블이 붕괴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 환매라도 일어난다면은 당장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량자산까지도 투매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LCTM 파산 때처럼 미국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대책으로 풀린 돈이죠. 4조 8천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서 부유층 증세를 추진했는데 이게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정상화를 더 늦춘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을 미국 월가 쪽에서는 두려워하면서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 ETF에 들어가 있는 고위험 증권, 그다음에 장기물 채권들 같은 게 빠르게 단기물이라든지 안전자산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또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에 대해서도 계속 염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양적 긴축까지 꺼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물가와 임금의 그 나선형 상승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게 집세와 같은 주거비인데요. 주거비가 4% 넘게 지금 오르면서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면 주거비 상승이 꺾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간당 평균 임금도 31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4.7%나 급등한 것도 이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월가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시작이 이제 2월 달부터 되는데요.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은 적극적이면서도 경제나 정치적으로 센스를 겸비한 의장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명권자인 바이든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꺾어서 그 중간 선거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11월까지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고 성장률은 4%를 유지하려면은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분기당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주는 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 달, 6월 달,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테이퍼링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시작된 게 2013년에 버냉키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 영향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긴축 발작까지는 없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보는 배경이 또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전 세계 신흥시장 쪽에서 테이퍼링이 일어난다면 달러는 환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예전보다는 지금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 국가인 브라질이나 터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해서는 그 시장과의 대화를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축 발작은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신흥국가 중에서 선진국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른 국가도 많고요. 신흥국은 전통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망 혼란이 최근 들어와서 조금씩 수습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경기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은 지난 3번의 금리 인상 국면이 있었는데요. 94년, 99년, 2004년입니다. 이때 보면은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9.7%가 하락한 반면에 신흥국은 10.2% 하락을 하면서 거의 비슷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2배인 19.3% 정도 하락했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잦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은 늘 갖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투자 시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증시 전망과 함께 또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188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1200원대 정도를 계속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FRB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기기가 조금 더 이제 땡겨지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트리플 약세 현상들이 이제 점점 더 강해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FRB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와서 고위 당국자들의 그 발언들이 조금 더 세지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중동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험 회피 현상 또 미국제 수익률도 뜨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자금들이 미국에 몰리면서 갈라 강세 현상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는 오버슈팅이 일시적으로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오버슈팅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은 그 최고 1분기에는 123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고점을 기록한 뒤에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아무래도 그 무역수지 흑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상고 하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환율이 좀 더 뛴다면은 당국이 환율 상승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수출업자들 같은 경우는 보유 달러를 내다 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1250원 그 이상 가는 그런 위험 사항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강달러에도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최근에 좀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에 탄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우리 주식시장의 비중을 좀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종목별로는 좀 달라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달러 부채가 많으면은 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면은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항공이나 해운뿐만 아니라 정유나 식료품, 전력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원화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560억 원의 환차손이 발생하고요. 아시아나 항공도 343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 원가의 20%가 유류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중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금리 인상기에 한국 기업들을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반도체라든지 조선, 자동차, 스마트폰, 액정 TV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요. 또 컴퓨터나 전자, 과학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원화 환율이 그 10% 떨어질 때마다 매출은 4.7%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도 2.5%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량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으면 배당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 또 투자 자본 이익률이 높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고퀄리티 종목, 또 저평가된 가치주 중에서 소재주죠. LG화학이나 포스코, 또 제조업 중에서 수출 관련주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매수세를 넣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주요 업종이나 종목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해져서 주가 탄력 더 가져올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PC나 고성능 그 5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 업종, 여기에 게임기, 가전, 서버용 수요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작년 4월부터
백신 접종에 비례해서 미들 캐리어 세대들이죠. 30에서 45세 인구들의 퇴직이 20%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테크 업종, 헬스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무 스타일이 리모트 워크,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근무 방식이 확산이 됐고요. 여기에 이커머스가 확산이 되면서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공급 제약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음들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반도체 수요를 또 자극할 부분이 올해 들어와서는 반도체 수요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산업용 기계 쪽의 수요가 계속이 늘어나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30년에는 2,800만 대 시장이 되고요. 2040년에는 5,600만 대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그 반도체 점유율 8%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 증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급 제약이 피크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은 그럼 언제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네, 뉴욕 연방은행의 그 공급 제약을 지수한 그 GSCPI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공급 제약 지수죠. 11월 달에는 4.37로 10월 달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이제 공급 제약 지수가 피크를 막 통과하고 있다는 그 신호를 지금 제일 먼저 올려줬고요. ISM 경기 지수의 입고 지연 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월가에서는 필라델피아 연준은행의 딜리버리 그 시간 지수라고 있는데 이 오름세가 꺾인다면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정상화될 수가 있고요. 공급 마비도 빠르게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배달 시간 지수가 꺾이는 거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그 신호음들이 하나둘 울리면서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더 높일 것이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가들이 반도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생산 설비 증설이 상당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요. 반도체 가격 지수가 한번 상승 사이클을 타면은 최장 17개월 정도가 지속이 됐는데요. 현재 가격 상승세는 작년 그 12월 달까지 6개월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앞으로도 반도체 가격 상승은 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작년도 세계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25% 증가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그 반도체와 관련된 EPS들을 보면은 대부분 두 자릿수 증가세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그 하락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만은 예외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 수입 물가가 또 상승하게 되고 부채가 많은 시점에서 지금 이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화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지금 3% 넘게 최근 들어서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물가 오름세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3개월 뒤에 정가도를 보면요.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0.8 정도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도 0.1, 2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제유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상반기 중에는 계속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면은 외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이 이제 상반기 중에 한 번,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2번 정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3번 정도만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가계 같은 경우에는 1,800조 원 부채가 있기 때문에 연 15조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를 제약할 정도의 부채 인계 수준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목표인 3%, 2% 물가가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런 그 물가 오름세를 잡지 못한다면은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빨리 서둘러서 취약계층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안전망들을 좀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네, 올해 국내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전략이 또 내일의 막판 승패를 바꿀 수가 있겠죠. 내일의 붐 함께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수익과 행복을 챙기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문자 3글자 보내주시고요. 이미 유튜브 채팅창에도 벌써 민경철 위원님 나오시기를 기다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노란톡에서 소통하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고 내일의 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소개해주신 종목들 네. 오늘 바로 상승을 이어간 종목들이 있죠. 네, 일단은 뭐 어제 3가지 종목을 소개시켜드렸는데 3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3개 종목 중에 3종목 다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럼요. 오늘은 또 지수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어제 우리 소개시켜드렸던 붐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일지테크 종목이 아침에 9% 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한 2%, 3%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제시해드린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그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율적인 매수, 매도 타이밍으로 좀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지테크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일지테크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그런 모멘텀과 네. 애플카 이슈 등으로 인해서 6,300원짜리가 반토막 났다가 반토막 난 구간에서 어제 막대한 매기가 크게 유입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 9.77% 올라오면서 우리가 내일에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올라갔으나 우리 막판에는 마이너스 2%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어제 방송 보고 어제 대시세 초입이라고 판단해서 공략하신 분들은 네. 3,800원에서 4,050원 라인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우리 2년 동안 1년 동안에 본 종목의 주가 평균치 여기가 앞으로의 주요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여기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그 타이밍을 잘 포착해서 추가 대응을 하시건 신규 공략을 하시건 그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판단 하에 좀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는 매매 전략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봐주세요. 네, 다른 리뷰. 종목은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한국 프렌즈예요. 이게 우리 금요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월, 화, 수, 우리 손바닥 하나로 셀 수 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2,820원 부근에서 자 이제 종가상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한국 프렌즈 종목이었습니다. 네. 차트 보겠습니다. 한국 프렌즈. 자, 한국 프렌즈 아이죠. 네. 자, 우리가 과거에 역시나 자 차트가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대시세 분출하고 그리고 나서 상승분을 반납한 바닥에서 뭐가 터졌을 때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터졌을 때. 자, 이날 제가 이거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거든요. 자, 이날 네. 여기를 딱 뚫어내는 이 모멘텀을 보고 자,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여기 1월 7일 여기서. 근데 오늘 자, 지난주 금요일은 장난이었다. 오늘이 진짜다. 네, 지난주 금요일 거래대금도 터진 건데 네. 오늘의 거래대금과 비교하니까 아기 수준이죠. 그렇네요. 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어제 지난주 금요일 저는 여기서 포착해 드렸는데 이게 일주일 지나서 오늘 장중 플러스 12%까지 막대한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딱 고개 돌리는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나서 네. 일주일 만에 12% 상승 시세 기록하면서 행운이 터졌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행운의 여신님께서 갑자기 한국 프렌즈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거 보면은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 컴퓨터 화면이 너무 작아서 이것까지밖에 캡처를 못했는데 네. 자, 최근 종목들 중에서 행운이
상대적으로 많이 터집니다. 네. 자, 물론 어제 종목도 2개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 3%대 빠지는 거 비해서 아유. 우리 일지테크 9% 올라갔고요. 뭐 우리 이번 주 화요일에 다뤘던 거 PJ전자 20%, 모다이노칩 20%, 그리고 뭐 휴맥스홀딩스 뭐 27%, 23%, 네, 뭐 상승, 뭐 네. 행운이 좀 단계적으로 좀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종목군들도 오늘자 네.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거 모아텍은 어떤가요? 네, 모아텍 우리가 12월 28일에 이제 내일의 붐에서 다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위에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캡처가 이제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아텍 차트 리뷰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면은 오늘 장중에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오늘 올랐다 빠졌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여기서 공략했기 때문에. 그럼요. 자, 12월 28일.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과거에 대시세를 반납한 바닥. 자, 23,000원짜리가 얼마까지? 5,000원까지 빠졌다. 마이너스 70%, 80% 폭락했는데 그 폭락한 저점에서 이제 막 거리대금이 터진 이날. 네. 12월 28일. 자, 모아텍, 내일의 붐, 서울경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자료화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저격해드리고 나서 자, 지금 단기간에 보름 지났거든요. 네. 이 1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매수가 대비 80% 이상의 네, 좀 상승 파동이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날 올라갔다가 또다시 여기까지 매수 기회 주고 제시해드린 지지선 깨지 않고 그 다음에 또다시 어제 플러스 29.65%, 오늘 또다시 장중 28%. 자, 행운이 터졌어요. 왜 자꾸 내일의 붐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왜 행운이 터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의문이긴 한데 운도 그만큼 매수 타점에 대한 네. 부분이 정확했다. 우리가 빠지는 그 초입에 공략한 게 아니라 바닥에서 공략한 게 아니라 빠지고 바닥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대시대 초입이더라는 것에 대한 반증을 모아텍이 아주 기특하게 잘 검증을 해줬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화면 캡처한 것도 보셨을 거고요. 모아텍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고가 기준으로 해서 81.65%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실 없이 정말 상승 다 챙겨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또 전략들 보내드리니까요. 가격 전략 잘 체크하셔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들도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참 이게 방송 시간이 정말 아쉽습니다. 왜요? 이거 분명히 제가 네. 뭐 우리 이거 딱 첫 번째 종목 자, 한 18% 정도 선에서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놓쳤어요? 네. 이거 저격해드리려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편입을 해놨는데 네. 자, 방송 대기 시간에 막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 종목이죠? 알루코 종목입니다. 어. 자, 알루코 종목 이거 지금 자 4,000원 부근에서 지금 네. 자 이거 방송 들어오기 대기 시간 동안에 자 10% 올라갔어요. 4,000원 초반 가격에서 4,400원까지 10% 올라갔습니다. 이쯤 되면 의심되는데 일부러 이런 종목 가지고 나오시는 거 아니시죠? 자료하면 제 카톡에 다 있습니다. 핸드폰 까서 이제 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네. 답답한데 어찌됐건 네. 자,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했었던 종목도 막판에 지금 실시간으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1차 목표가 지금 달성했으니까 방송 끝나고 바로 브리핑 드릴 거니까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에서 분할 매도 수익 챙기셔라라는 브리핑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알루코 종목이 대시세 초입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자 이때 당시에는 LG화학과 뭐 삼성 SDI 뭐 어쩌고저쩌고 풍문만으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2,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한 3배 정도 시세 나왔는데 이때는 국내 배터리 3사와 뭔가 뭐 그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해 만에 뭔가 이런 찌라시로만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작년 6월 달에는요 실제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알루코 종목이 이제 배터리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소재를 한 배터리 팩. 배터리의 열을 낮추는 그런 이제 이게 냉각 기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배터리를 보호해야 되는 관점에서 네. 배터리가 뜨거워서 폭발하면 안 되겠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을 감싸싸는 배터리 팩 같은 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이게 납품을 하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폭스바겐에 납품하겠다라는 네. 공시를 자 2,000억이 넘는 공급 계약을 이때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6,000원, 200원까지 또 다시 폭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 모멘텀으로 올라간 날이 고점이었어요. 자, 우리 작년에 잠깐 이거는 시간 관계상 될지 모르겠는데 자, 공급이라고 제가 쳐보면은 자, 이 회사가 작년 6월 10일에 공급 계약 체결 한 게 있어요. 폭스바겐. 자,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 체결했다. 계약 금액 2,100억 원 정도 시작했고 이게 이제 모멘텀이 좀 약한 이유가 이겁니다. 자, 2031년도까지예요. 계약 기간이. 너무 멀었네요. 10년입니다. 네. 10년. 그러니까 2,100억? 대박인데? 했지만 10년 나누기 하면은 네. 연간 200억? 별거 아니었구나. 약간 이랬던 뉘앙스의 공시였어요.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LT 정밀과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회자인가요? 화자인가요?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회자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자, 이겁니다.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내용들을 일부를 좀 발췌하면 네, 지금 기관들 핫하잖아요. 자금이 네. 뭐 1경이 몰렸다. 1경이라는 이름이라기보단 돈이 저도 이제 민경철인데 그렇네요. 예, 네. 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1경이라는 금액은 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매입한 네. 국채 금액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일경이라는 단어는 정말 미국이 보기가 힘든 계속 단어였어요. 유동성 공급하면서 그동안 뭐 돈 많이 풀었네 많이 하는데 그 채권 그래도 매입 금액이 경이 안 1경이거든요. 됐었는데. 경이군요. 환율 네. 포함하면 네. 1경인데 자,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관들 수요 예측에 대한 몰린 자금이 1경이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겁니다. 왜?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조금이라도 엮이면 오늘 바로 급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자, 폭스바겐에 공급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간 단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껴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코가 2,100억짜리 배터리팩 공급하는데 폭스바겐이 완성차 업체한테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간 단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연결고리 때문에 관련주로 오늘 장중 2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진짜 억울한 게요. 저는 이거 18%대 이거 대시세 초입이다. 자, 여기를 뚫어내는 그 시점에 이거 4,000원 초반대에서 자, 여기서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자, 분봉상 보면 자, 알겠습니다. 근데 알루코는 여기까지 들어도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매수 네, 타이밍 알겠습니다. 어차피 노란톡에서 알려주실 거니까 다음 종목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루코 오늘 대시대 초입이다. 네. 오늘 다다음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시세 분출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다음 종목은 캐스트 코리아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5,700원에서 마이너스 40% 폭락했다가 오늘 자, 바닥에서 자, 막대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오늘 1년 동안의 주가 평균을 한 방에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주요한 지지선 깨지 않을 시 대시세 초입이다라는 견해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 마지막 종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뉴지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기업 개요를 보면은 자, 최대 주주가 지분 이제 57% 가지고 있고 백화점, 상품 매출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 회사가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뭐 지금 뭐 위드코 이제 격상되고 백화점 네. 뭔가 시대의 흐름과 좀 맞지 않은데 뭔가 뜨거운 테마. 지금 뜨거운 테마 뭐죠? 이철원지, 네. 애플카, LG 에너지 솔루션. 뭔가 이런 거와 엮여가 뜨겁게 가는데 이거는 백화점. 뭔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야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이미 주가 3,000원에서 자, 1,700원까지 조정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마무리하고 자, 주가 천정에서 바닥에서 다시 한번 1중 바닥, 2중 바닥, 3중 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거래대금이 자, 뭐 이게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오늘의 구간도 자, 11월 달, 12월 달 보지 못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고가 그리고 이 직전의 매물들을 오늘 종가상 자, 돌파하는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뭐 특정 이슈, 뭐 저평가되어 있던 이슈라던가 아니면 뭐 치료제에 대한 뭐 보급 이슈 뭐 이런 여타 등등등으로 인해서 뭐 이제 베뉴지라는 종목에 매기가 한 번 더 유입됐을 때 혹은 이 주요한 매물 구간을 한 번 더 뚫어냈을 때 이거는 이제 완전한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돌파했다는 아니지만 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알루코 그다음에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까지도 갔기 때문에 강한 흐름인데 베뉴지는 살짝 약하다라는 느낌도 들긴 해요. 하지만 후보군으로
기간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 오늘 민경철 위원님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내일의붐 함께 하시면서 수익과 행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저희 내일의붐도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알고 싶다. 지금이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또 경자 들어간 우리 민경철 위원님 앞으로도 횡보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